안녕하세요. 천상쌤입니다. 오늘은 ITQ 엑셀 기출문제 3회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작업에서 함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평당 가격에서는 2020년 매매가 나누기 면적 제곱미터로 되어 있죠. 곱하기 3.3으로 구한 뒤에 반올림해서 정수로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분석해 보면 마지막에 문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문장을 살펴보니까 반올림하여 정수로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앞에 있는 문장대로 구한 다음에 반올림 해야 하기 때문에 함수를 먼저 사용할 때는 반올림 해주는 함수를 먼저 사용하고 그 괄호 안에 넣어줘야 하기 때문에 반올림하는 함수를 먼저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는 하시고 반올림하는 함수가 친절하게 나와 있죠. 라운드 함수라고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라운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라운드 함수 안에다가 여기에 넘버 되어 있죠. 네, 숫자를 넣어줘야 반올림 할 수 있는 숫자 값을 넣어줘야 반올림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들어가는 값은 여기 앞에 있는 이 수식으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표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값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있으면 그대로 표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없으면 어떠한 함수를 또 이용해서 구하면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풀면 되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2020년 매매가를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표에 있는 각각 필드명을 보니까 2020년 매매가라고 하는 필드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매매가에 해당하는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네, 라운드 함수한테 넣어주면 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기 각각을 우남동 로제비앙에 해당하는 이 줄에 대한 각각의 2020년 매매가를 구하고서 반올림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 밑에 것은 신창동 여기 두 번째 줄에 해당하는 2010년 매매가에 대해서 어떻게 구한 후에 반올림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선택하시면 안 되고 요 각각에 해당하는 각 지역에 해당하는 2020년 매매가 이 금액을 선택해 주면 되겠죠. 네, 이 금액을 선택을 했고요. 자, 그런 다음 여기 보니까 나누기 되어 있습니다. 네, 나누기는 키보드에서 슬래시로 표시할 수 있으니까 쓰면 되고요. 다음 면적 제곱미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면적 제곱미터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남동에 해당하는 여기에 첫 번째 줄에 해당하는 값을 먼저 구하는 것이니까 이 우남동 첫 번째 한 개만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곱하기 되어 있습니다. 이 곱하기는 키보드에서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3.3 네, 이것도 키보드에서 넣을 수 있으니까 3.3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오, 그러고 보니까 여기까지가 다 하나의 값으로 구해져 올 겁니다. 그런 후에 구한 값을 컴마 구분을 해줘야겠죠. 네, 여기까지가 구한 값이야 라고 하는 뜻으로 컴마를 해주는 것이죠. 그런 다음 네, 여기서 반올림해서 정수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소수점 이하 몇 번째 자리까지 구할까요? 라고 해서 숫자를 넘겨주게 되는데 정수로 구하는 것이니까 정수는 소수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0 없습니다. 0 이렇게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만약에 소수 1의 자리까지 구해라 라고 했을 때는 여기 들어가는 숫자가 1 이렇게 될 테고요. 만약에 소수 2의 자리까지 구하세요 라고 하면 2, 3의 자리까지 하면 3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 소수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소수 자리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0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1의 자리가 되겠죠. 그 옆으로는 10의 자리가 됩니다. 이게 10의 자리가 될 때는 자, 이쪽으로 갈 적에는 오른쪽으로 갈 적에는 하나씩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갈 때는 하나씩 마이너스가 되고 있죠. 그래서 0에서 여기는 마이너스 1. 자, 100의 자리까지 구하세요 라고 하면 마이너스 2. 1000의 자리까지 구하세요 라고 하면 마이너스 3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소수 자리 소수 몇째 자리까지 구해라 라고 했을 때는 그냥 1, 2 그 소수 자릿수에 따라서 숫자를 적어주면 되고요. 자, 1의 자리는 동그라미가 하나도 안 붙죠. 네, 10원이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하나 붙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100의 자리면 100하고 동그라미가 2개 붙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1000의 자리는 1000은 동그라미가 3개 붙으니까 마이너스 3, 1의 자리는 동그라미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0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0 해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더 넘겨줄 인수가 없기 때문에 괄호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엔터. 네, 이렇게 하시고요. 자동 채우기로 쭉 드래그 해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네, 다음 값 두 번째 거 클릭해 보면 네, 두 번째 있는 값에 대해서 잘 구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번 문제 됐고요. 2번 문제 순위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위는 2020년 매매가의 내림차순 순위를 1에서 3까지 구하고 이 이야기는 1, 2, 3까지 구하고 그 외에는 공백으로 표시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2020년 내림차순 순위를 먼저 구하고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그 외에는 공백으로 표시하랍니다. 둘 중에 선택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1, 2, 3등이면은 1등, 2등, 3등, 1위, 2위, 3위 이렇게 표시를 하라는 것이고요. 그 외에는 공백으로 표시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 문장을 보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므로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함수 무엇이었죠? 네, 참일 때 이거, 거짓일 때 저것 이렇게 고르는 함수 if 함수입니다. 그래서 if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if 불러주시고요. 여기에 이제 조건식을 넣어줘야 합니다. 조건식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읽어주면 2020년 매매가의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순위를 먼저 구해보아야 하겠네요. 네, 그래서 이 순위를 구해야 되는데 순위 구하는 함수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에 표에 순위가 있으면 그거 사용하면 되지만 순위가 없기 때문에 직접 순위를 구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if 함수 안에 if 함수가 다시 순위 함수를 불러주겠습니다. rank라고 하는 함수인데 이번에는 rank eq, rank.eq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라고 했죠. 네, 똑같은 사용법은 똑같습니다. 랭크하고 자 이렇게 불러주시고 rank.eq 불러주시고 네, number 이것은 어떤 수에 대해서 순위를 구할 건지 그 숫자를 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죠? 네, 2020년 매매가에 대해서입니다. 즉 웅남동에 해당하는 첫 번째 2020년에 대한 매매가 여기 있죠? 네, 이 금액이 전체 범위 중에서 구하기 때문에 먼저 이 값을 넘겨주게 됩니다.
컴마 레퍼런스 약자죠. 참조. 어디에서? 여기 부분에서 네, 여기 전체 중에서 이 값이 이 뜻이죠. 그래서 이 값이 전체 중에서 몇 등인가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전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 범위는 항상 다른 것을 구할 때도 항상 이 전체 범위 중에서 몇 등인지 그 다음 거 구할 때도 항상 이 전체 범위 중에서 몇 등인지 구해야 하므로 F4 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위는 내림차순이기 때문에 여기서 괄호를 해 주셔도 되고요. 컴마에서 내림차순이라고 넣어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내림차순은 가장 큰 값이 1등이 되고 그 다음 작은 값이 2등이 되고 또 그 다음 작은 값이 3등 이렇게 차츰차츰 값의 크기가 내려오기 때문에 내림차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괄호 닫아 주시면 rank.eq가 순위를 구해 올 겁니다. 이 순위가 1인지 2인지 3인지 4인지 5인지 이렇게 구해 줄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비교를 해봐야겠지요. 어떻게요? 1등, 2등, 3등이면 1, 2, 3 표시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것 1, 2, 3이 아닌 경우에는 공백으로 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비교를 해야 되는데 1, 2, 3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에 포함할 수 있는 부등호 있죠. 네, 작거나 같다. 얼마? 3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1, 2, 3이 3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3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등호가 나오면 이 앞에 부등호 앞에를 주어로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순이죠. 순이가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고요. 부등호 뒤에 있는 것 보다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작거나 같다. 비교가 끝났습니다. 비교가 끝났기 때문에 컴마 해주시고요. 여기는 참값이 들어와 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순위가 1이면 3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1이라고 표시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여기 순위가 갖고 온 값이 2라고 하면 3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2가 돼야 되고 3이면 그때 3이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4가 되었다고 하면 그때는 공백으로 표시가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값이 정해진 값이 아니고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수를 다시 한번 써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올 값은 여기 랭크가 가지고 온 이 값 그대로 표시가 되어야 되겠죠. 3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랭크 함수를 다시 불러서 rank.eq 함수를 불러서 한 번 더 구해주는 것이죠. 구해오라고 한 번 더 해주겠습니다. 자, 지금은 그냥 괄호로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조건이 여기 조건이 맞으면 rank.eq 함수가 한테 다시 요청을 하는 거죠. 한 번 더 순위를 구해서 여기다 표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공백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조건이 없으니까 괄호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자동 채우기로 쭉 드래그 해보시면 이렇게 1등은 2등은 3등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공백으로 나오게 되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는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하락폭이 전체 평균 이상인 아파트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정의된 이름 하락폭을 이용해서 구한 결과값에 개를 붙이시오 되어 있습니다. count if와 average if 함수, 그 다음에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락폭이 전체 평균 이상인 아파트 개수. 자, 아파트 개수죠. 아파트 개수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사는 개수, 세는 count가 들어갈 것 같고요. 그런데 count 중에서
조건이 있습니다. 하락폭이 전체 평균 이상이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서 if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count if라고 하는 함수를 불러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range 범위죠. 여기는 범위가 먼저 들어갑니다. 범위 어떤 범위인지요? 네, 조건이 있는 범위여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범위 중에서 어떤 것들만 세워보세요 라고 하는 조건을 넣어줘야 하기 때문에 자, 문제를 보니까 하락폭이 전체 평균 이상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락폭이 어디예요? 여기 있습니다. 네, 표에서 하락폭이 있죠. 이 하락폭 전체에 여기 범위 중에서 전체 평균 이상인 것을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중에서 이렇게 네, 여기 중에서 컴마 하고 이제 조건을 넣어줘야 합니다. 조건은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작다, 크다라고 하는 이런 조건 아니면 무엇과 같다라고 하는 뭐 이런 조건을 넣어줘야 하는데 여기서 조건 넣을 적에는 우리가 큰 따옴표로 넣어서 평균, 전체 평균 이상인 이걸 넣어줘야 됩니다. 이상이다. 어떻게 하죠? 네, 오른쪽으로, 왼쪽이죠? 왼쪽으로 벌려주면 되겠습니다. 이상이니까 는 해주시고요. 자, 부등호 앞에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이상이다 하고 여기에 전체 평균을 구해줘야 합니다. 이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것만 큰 따옴표 안에 넣어주시고 이제 함수를 불러줘야 하는데요. 이거는 문자열이죠. 큰 따옴표 안에 있는 것은. 그래서 이 부등호와 연결을 시켜야 합니다. 에버리지 함수가 구해온 평균값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연결해주는 연산자, AND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연결을 해주시고요. 에버리지, 네, 평균 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평균을 네,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하락폭이라고 이미 이름 정의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범위를 선택하면 하락폭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하락폭이 이 범위 중에서 평균값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개수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이제 더 넣어줄 게 없으므로 괄호 닫아 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개수를 구해오겠죠. 그런데 뒤에다가 연산자 써서 몇 개, 뭐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붙이라고 합니다. 네, 이 숫자 값과 연결해주는 함수 AND 연산자 넣어주시고요. 개라고 하는 글자와 붙어야 되니까 이 개는 문자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에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엔터.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이제 우남동의 2020년 매매가 평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그냥 이용하고 d-average 함수를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d-average 함수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D로 시작하는 거 이거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줘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꼭 기억할 거. 네, 여기 필드명까지 같이 선택을 해줘야 합니다. 자, 원래는 이 전체 여기를 데이터베이스 함수로 줘야 하는데 ITQ 엑셀에서는 실제 주어진 이 표에 대한 요 값, 요것만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잡아줘도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컴마. 필드명. 네, 여기다가는 필드명을 넣어줍니다. 어떤 필드명이냐면 평균을 구해야 되겠죠? 평균을 구해야 되는 그 필드명이 무엇인가 넣어주는 겁니다. 2020년 매매가 평균입니다. 그래서 여기 2020년 매매가 평균에 대한 필드명을 선택을 해 주셔도 되고요. 반드시 필드명만 선택을 합니다. 이 필드명을 선택하면 이 필드명에 해당하는 데이터 값들을 다 가지고 와서 계산을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이 필드명만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필드가 첫 번째 필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있다 해서 5 이렇게 넣어줘도 되겠습니다. 하시고 컴마 한 다음 네, 요거 나오면 조건이죠. 네, 조건은 우남동에 이것이 조건이 되겠죠. 지역이 우남동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필드명이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지역이 우남동인 거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줄 데이터 없으므로 괄호 닫아주시면 됩니다. 네, 다른 조건도 없으니까 엔터. 이제 최저 2020년 매매가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남수 이용해서 최저값 구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가장 작은 값 구하라 민 해주시고요. 2020년 매매가입니다. 어디 중에서? 여기 중에서 가장 작은 거 고르세요 라고 이렇게 범위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여기 넘버 1, 넘버 2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이거는 하나하나 컴마 이렇게 찍어서 넘겨줘도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넘겨주는 것보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전체 여기 데이터 이용하세요 라고 해서 넘겨주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죠. 네, 가로 닫으시고 엔터. 네,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면적 제곱미터. 자, H14셀이면 여기입니다. 여기 유효성 검사 되어 있는 이 셀 값에 따라서 선택한 아파트명에 대한 면적을 구하시오. VLOOKUP 함수 구하라고 합니다. 자, 는 VLOOKUP. 네, VLOOKUP 함수는 한 번에 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값을 어디 표에서 찾아서 거기에 해당하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몇 번째 있는지를 정해주고 그 값을 가져오게 하는 함수. 이럴 때 VLOOKUP 함수를 사용하겠죠. 네. 여기 찾는 값, lookup, value 찾는 값입니다. 무엇을 찾아야 되냐면 로제비양에 대한 값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로제비양 이거에 대해서 찾아볼 거예요. 라고 해서 이 값을 먼저 선택을 해주는 것입니다. 컴마. 자, 테이블 어레이. 네, 어떤 테이블에서 이 로제비양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로제비양이 여기에 처음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줘야 합니다. 여기부터 여기 하락폭이라고 하는 기본 주어진 데이터까지만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이블 범위 안에서 로제비양이 처음 필드 열에 있는지 확인해보고 있으면 여기에 해당하는 면적, 네, 면적이죠. 이 면적을 여기에 표시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여기 우남동부터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자, 로제비양이 자, 우남동부터 찾아볼 거예요. 있나요? 없죠. 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긴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처음부터 잡으면 안 되고요. 로제비양이 속해 있는 그 열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어야 합니다. 네, 우리 사람은 대충 보고서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컴퓨터는 정확하게 그 곳부터 처음 열부터 찾아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넘겨줘야 한답니다. 자, 넘겨줬으면 컴마 하시고요. 물론 여기 F4 고정해서 고정해 줘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기에 있는 값이 위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고정해 주지 않아도 되는 거고요. 자, 컬럼 인덱스 넘버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 여기에 로제비양이라는 것이 있으면 실제 이곳에 표시할 값은 면적이죠. 네, 그래서 몇 번째 열에 있는 값을 선택해서 갖고 올까요? 라고 해서 몇 번째 열인지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그래서 2번째, 두 번째, 2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컴마 하시고요. 정확하게 로제비양이면 로제비양이라는 값을 찾아서 거기에 해당하는 두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가지고 와라. 그 뜻이 되기 때문에 이 false 정확히 일치 이것을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false는 0과 같기 때문에 0 이렇게 표시해줘도 됩니다. 네,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엔터.
됐습니다. 자, 이걸 바꿔보면 네, 바뀌겠죠. 미라보로 바꾸면 롯데캐슬 네, 바뀌어지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서는 첫 번째 것이 위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야 채점할 때 편하게 채점이 되겠죠. 이제 조건부 서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해서 네, 수식을 이용하라겠어요. 면적 제곱미터 200 이하인 행 전체의 다음 서식을 적용하시오 했습니다. 행 전체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실제 표시되어야 되는 행 전체를 선택을 먼저 해주고 조건부 서식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시고 조건부 서식 눌러서 수식을 이용하라는 말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규칙을 클릭해 주시고요. 이 중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식을 사용하여 여기 있네요. 이것을 선택해 주시고요. 수식이기 때문에 는으로 시작하겠죠. 네, 는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면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뭐 은는이가 되어 있죠. 면적이 하면 면적. 첫 번째 우량동 첫 번째 해당하는 이 면적이 네. 그런데 전체가 지금 자동으로 절대 참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첫 번째에 있는 우남동에 해당하는 면적, 두 번째 신창동에 해당하는 면적, 요 값들을 각각 살펴보면서 이 조건에 맞으면 어떠한 서식을 지정을 해줘야 하는데 이게 절대 참조가 되어 있으면 밑에 있는 값들을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풀어줘야 되겠죠. F4를 한번 누르면 열이 풀립니다. 열이 풀렸을 적에는 이렇게 가로로 가면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안 되겠죠. 자, 또 한 번 해서 열 고정하시고 행 아래로 내려가면서 검사할 수 있도록 행을 풀어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트링 표시가 O 앞에 없어지게 되겠죠. 네, 이렇게 풀어진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면적 2 나왔어요. 자, 주어가 나오면 부등호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죠? 어떻게 될까요? 부등호는 200 이하이다. 이하라는 것이 부등호가 되겠죠. 이하이다. 작거나 같다. 얼마? 200에서 200 이렇게. 부등호 앞에를 주어로 읽고 부등호 뒤를 뭐뭐보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조건이 만족했을 경우에는 글꼴을 파랑 굵게 표시로 하라고 했습니다. 네, 서식 눌러주시면 되겠죠? 서식에서 네, 글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꼴 굵게 하시고 파랑 네, 여기 색깔 있습니다. 파랑 이렇게 꼬리표 정확히 뜨는 거 확인하시고 파랑 같은 색깔 눌러줘야 합니다. 하시고 확인 또 확인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표시가 되고 있죠.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